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소식입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서는 법정판 필리버스터가 재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9일이었죠. 김용현 전 장관 측의 이른바 침대 변론으로 자정을 넘겨서 재판이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루 더 결심 공판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하루 더 결심 공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자, 검찰의 구형부터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까지 이 모든 재판의 절차가 오늘 마무리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요, 이미 지난 재판에서 오랜 시간 동안 변론을 하겠다라고 예고를 한 바가 있죠. 재판장님, 검찰 측에서 서중조사 7시간 반 하셨는데요. 모든 피고인들이 다 7시간 반씩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시간 제약 전혀 한 적 없습니다. 그냥 순서만 맞춰서 좀 하자. 다음 기일 날은 그냥 무조건 끝내는 겁니다. 재판부도 이 이상은 방법이 없고. 자, 오늘 결심 공판에서 남은 절차는 이겁니다. 서중조사, 그러니까 증거 서류를 꼼꼼히 들여다보는 과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검이 구형을 하게 되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얘기 나누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있습니다. 이 세 단계가 오늘 모두 끝날 수 있는지가 지금 관건이다 드리는 말씀인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최후 변론에서 들으신 것처럼 6시간 이상 걸릴 거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만큼 오늘 결심 공판에도 이 밤늦게까지 이 최후 변론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건데, 대변인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저렇게 최후 변론을 길게 하는 것, 의도가 뭐고, 이게 이 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는 유리한가요? 불리한가요? 일단 장외용 변론이라는 의심이 좀 다분히 들죠. 장외용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아하. 왜 그런가 하면은 사실은 이제 검찰이 서중 조사를 7시간 반 동안 했다고 하면 네. 피고인이나 변호인 쪽에서도 원칙적으로는 무기계 등에 따라서 그 정도의 시간을 보장받아야 된다는 말이 원론적으로는 맞습니다만, 네. 그러면은 그 변론 과정에서 의미 있는 얘기를 하고 정말 사건의 핵심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에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의 변론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언론에서 침대 변론, 필리버스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국민들께서 명백하게 보신 내용들도 부인하는 그런 내용까지 포함됐었기 때문에 네. 사실 그런 변론이 사법 절차 내에서 변호인들의 의뢰인인 피고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 네. 오히려 재판부에 화를 돋구어서 양형이 더 올라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네. 의문을 가져봄직합니다. 그런데 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중 한 분도 그런 변론 방식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거들고 나섰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이것이 사법 절차 내에서 어떤 의뢰인에게 궁극적인 이익이 되도록 하기보다는 네. 장외에 있는 그 지지층에게 아하.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어서 오늘 변론에서는 정말 사건의 본질적인 내용에 집중하는 그런 변론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에 앞서서 재판부는 오늘 반드시 결심 공판을 다 마무리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그게 뜻대로 될 수 있을지가 미지수인 건데요. 김용현 측 변호인단은 지난 재판에서 노골적으로 지연 전술을 펼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에 대해서 휘둘린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죠. 해야 할 일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죠. 그 방해를 뚫고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의 변론이 방해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협의를 했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앞에서 끌어주고 오랜 할 말을 다 해서 시간을 확보해줘서 변론했기 때문에 대통령 변호인단이 매우 감사한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풀데이를 얻었으니까요. 재판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무슨 변호인들이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시간 끌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재판 한번 보십시오. 같이 낄낄거리고 피고인과 함께 웃고 아주 즐겁습니다. 계속 죄송하다거나 100% 잘못된 것 같다거나. 앞서 지규현 재판장이 이번 재판 신속하게 마치겠다고 이미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만큼 신속하게 소송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냐, 이런 예측들이 나오던데요. 사실 지규현 재판장 같은 경우는 이미 신속한 소송 지휘에 실패했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미 재판이 끝났어야 되는 건데 네. 오늘까지 끌고 왔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아하. 어쨌든 간 이 지기현 재판장이 재판 도중에 변호사에게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프로는 징징대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본인도 프로라고 하면 이 끌려다니면 안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만큼은 제대로 된 이 소송 지휘를 통해 가지고 어떤 피고인들의 최후의 변론이나 뭐 나름대로의 방어권에 대해서 보장을 해줘야겠지만 네. 이게 과하다 싶으면 여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제지를 해주는 것이 저는 네. 재판장으로서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은 결심이 끝날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A4 용지로 무려 40페이지 분량의 이 방대한 최후 진술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헌재 탄핵 심판에서도 체포 방해 사건 결심에서도 윤 전 대통령 1시간 안팎의 최후 진술을 했었죠. 과거 목소리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거대 야당은 이것을 내란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병력 투입 시간이 불과 2시간도 안 되는데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건 없습니다. 저기 보셨잖아요. 그냥 대통령이 계엄 해제했는데도 그냥 막바로 내란몰이 하면서 막 대통령 관저에 막 밀고 들어오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대통령을 가볍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 1시간 안팎으로 예상이 되기도 하는데 글쎄요. 그 모르는 겁니다. 지금 더 길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일단은 여러 재판 중에서 핵심 재판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관심을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후 진술에 또 어떤 내용을 담을지도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구형량이 만약에 나온다면 여러분 알다시피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죠.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이 셋 중에 하나가 구형이 될 것으로 다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6일 금요일에 또 다른 재판이 있죠. 바로 체포 방해 사건의 1심 선고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검은 해당 혐의와 관련해서는 이미 징역 10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여기와 관련된 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선고이기 때문에 이번 주가 윤 전 대통령의 운명의 재판 한 주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실은 지난주에 있어야 될 결심이 오늘로 미뤄지면서 오늘 그 내란 재판 관련된 검찰 측의 구형이 예상되고 그리고 이제 며칠 뒤에는 지난번에 그 체포 관련된 그 검찰 측 구형이 끝났고 오늘 네. 선고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검찰 구형보다 더 나올 수도 있고 네. 어쨌든 이 내란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이 엄대성, 중대한 이런 것 때문에 법원도 아마 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법정 최고형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반영해가지고 네. 좀 판결을 내리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